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해시라운지가 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저는 사실 한 2주 나가고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굉장히 놀랐어요. 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모두 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몰랐습니다. 예. 저 지금 알았어요. 그래요? 지난주랑 이렇게 또 방송 나갔던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예. 뒤에 보시면은 딱 해시 라운지 보이시죠? 뒤에 해시 라운지 딱 해서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보라색으로 이렇게. 대신 이제 저번 주와 달라진 점을 뽑으라 그러면은 출연료 커피가 없어졌어요. 대신 출연료가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의자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네, 대신 들고 오셔야 돼요. 다음 녹화 때. 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출연료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라는 복지를 받았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시라운지 고정 해시라운지 또 색다른 기분으로 한번 또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뭐 별일 없으셨죠? 별일 없었습니다. 네네네네. 원래 이렇게 2박자 늦으셨나요? 이게 평소랑 약간 좀 지대가 높아져서 그런가? 약간 위라서 산소가 좀 부족한가요? 예. 저희는 별일 없냐 물어보면 네, 진짜 별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니까 머릿속으로. 그렇군요. 이거 그냥 사실 그냥 하는 물어본 거예요. 소리인데. 안 보인 사람인데. 뭐 밥 먹었냐 정도죠. 예. 저 지나가면서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럴 때 밥 먹었어? 그러면 그냥 예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밥 먹었어? 아니요. 이러면은 되게 짜증나. 그럼 뭐 사달라는 거잖아. 그래? 안 먹었구나. 뭐 어떻게 해 내가? 난 그냥 물어본 건데 밥 먹었어? 아니요.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어. 먹어라. 야, 그래. 야, 너 챙겨 먹고 다녀. 야, 그래. 건강 챙겨야지. 이게 참 민망하단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별일 없으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해시라운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 오면서 제가 작가님한테 오늘 주제가 그래서 뭐예요? 또 뭘 던져주실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 진행 방식이 그렇잖아요. 대책 없이 그냥 하나 단어 던져주고, 떠드세요. 그래갖고, 그거 편집해서 내고. 첫 주 때도 봐봐요. 내가 우리가 와이프하고 몰래 소주 한잔 하자는 거 그거 그대로 내보내잖아.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사인까지 줬는데 요게 요대로 나가더라고. 아래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뭘 던져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혹시 마곡 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마곡. 마곡지구. 마곡지구는 알죠. 예, 강서 쪽에 거기 투자했던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요. 제가 그쪽에서 그 공익 생활을 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허허벌판이었거든.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아주 거기 투자한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배가 많이 아파요 지금. 그래갖고 난 그 마곡이겠거니 하고 왔더니 마곡이 이제 줄임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의 줄임말이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마곡 바로 마우트 곡수 해킹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글씨 틀렸다. 마운트인데. 마운트. 작가님 이거 하나 쓰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진짜 내가 내가 정말 이거 몇 글자 된다고 이거 9글자를 니은 하나 추가해 주세요. 아니 참 나 진짜 너무하네 정말. 마우트곡스. 아마 자막엔 제대로 나가고 있겠죠. 네. 일단 배움이 깊지 않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얕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뭡니까?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뭐 FTX나 네. 바이낸스처럼 과거에 엄청 글로벌리하게 컸던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소군요. 그러니까 네, 쉽게 거래소. 얘기해서.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해킹을? 예. 그럼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도 이용해보셨어요? 마운트 곡스요? 네. 저는 안 해요. 저도 이용 못 해봤어요. 그럼 다행히 그럼 피해자는 아니신 거죠? 진짜 이거는 코인 성골들만 이용을 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찐이구나. 찐. 진짜 지독한 사람이구나. 네. 옛날부터 이렇게 그렇죠. 쭉 해오던 뼈대 있는. 비트코인이 2009년에 세상에 등장을 했고 네. 2009년 초에
2010년에 이 거래소가 생겼으니까 아, 진짜 초반이네. 이 거래소가 그리고 해킹을 당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게 2014년이에요. 3년 동안 영업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의 피해자였다면 완전 비트코인의 초기에 투자했다는 거고 아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개당. 그때 당시에는 0.008달러였어요. 아, 1달러가 안 됐네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푼돈이었는데. 푼돈이었죠. 아, 그럼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피해자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수익을 좀 본 사람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운트곡스를 이용을 해봤다.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굉장히 많거나 사연이 굉장히 많거나. 오, 이거 표현 좋은데? 어쨌든 부자. 어쨌든 부자. 어쨌든 부자. 부자는 맞다.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이 정도 썰은 사실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네네, 그쵸. 내가 마운트곡스에 투자했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 야 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사연이 많거나 그렇죠. 어쨌든 부자다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되게 신기하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2010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킹 사건이 2000 몇 년도인 거예요? 14년도. 네, 2014년 초. 14년도에 그럼 진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해킹을 딱 당해가지고 그럼 피해자들은 정말 많았겠네요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2014년에 딱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기보다는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조금씩 해킹이 누적돼 와서 그 사실이 2014년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킹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당시에 폭락을 했던 것이죠. 아 그럼 몇 년 동안 찔끔찔끔? 그렇죠. 이제 이 원래 2007년에 이 마운트곡스라고 하는 거래소의 창업자, 이 제드 맥컬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2007년에 원래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하는 게임에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거래소를 2010년에 비트코인 거래소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2010년 7월 달에 이 0.008달러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0.08달러로 10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기회를 포착을 한 거죠. 그치. 비트코인 거래소를 딱 세웠고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 거래량을 다 이 거래소가 독식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거래량이 한 70% 정도를 이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독식을 했고 네. 참고로 마운트곡스는 이 매직 더 게더링 그 익스체인지 예. 마운트곡스 네, 매직 더 게더링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세요. 그 편집하기 좋게 유식해 보이게 말해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더듬거리면은 없어 보인다 봐. 이사님이신데 다시 말씀하세요. 마운트곡스의 약자는 매직 더 게더링 익스체인지. 네. 됐어 이제 이거 유도로 다 나간다 이제. 나 이거처럼 그대로 다 나간다. 이걸 마운트곡스라고 줄여서 말하는 건데 그걸 또 우리는 마곡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마곡이라고 그렇죠. 마곡지고. 그 마곡 거래소가 전 세계 70% 거래량, 한때 회원 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요. 근데 이 거래소를 창업한 제드 맥컬럽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불과 1년 만에 마크 켈레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 이 거래소 운영을 넘깁니다. 프랑스인이고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 개발자가 그래서 이제 마운트곡스의 사장이 되고 나서 잘 운영을 했어요. 2014년까지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해킹됐다, 도난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났고 총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2011년부터 꾸준히 해킹되어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2015년에 이 마크 켈레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해킹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한테 10년형을 구형을 받고 1년 동안 일본에서 그 구치소 생활을 했고요. 네. 이게 일본 거래소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마운트곡스는 일본 시부야에 있던 거래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 일본에 살던 마크 켈레버스가 2011년에 운영권을 받아서 3년 동안 운영을 한 거고요. 2014년에
그렇게 해킹 사고가 터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90%를 폭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크 켈레버스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거래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잘못돼가지고 도난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해킹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근데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으니까 믿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할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90%나 폭락을 했고 조사 결과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마크 켈레버스 CEO가 프라이빗키라고 하는 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 비트코인 자산이 담겨 있는 개인 키를 탈취당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탈취당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마운트 곡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내갔던 거죠. 3년 동안. 3년 동안 조금씩 계속 가져간 거죠. 네, 그 사실이 드러나고 마크 켈레버스 CEO는 그렇게 조사 결과 길티, 유죄로 판명이 돼서 1년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어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드러난 팩트. 근데 뭐 이제 왜 마운트 곡스가 요즘에 얘기가 나오느냐? 그냥 여기서 망했으면 그냥 이제 흑역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안 좋은 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마운트 곡스가 그렇게 망한 다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어요. 예, 사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뭐 75만 개가 85만 개가 이제 도난이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조사가 들어가서 밝혀진 거예요. 좀 전에 75만 개라고 잘못 말했으니까 다시 하세요. 유식해 보여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85만 개, 이 이제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털렸는데 네네네. 그 중에 이제 10만 개는 이 거래소 거고 75만 개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 거, 고객들 거가 75만 개, 합쳐서 85만 개가 털렸는데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 민사회생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이제 거래소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거는 뭐 주고 뭐 다는 못 주겠지만 미안하게 됐어. 약간 이런 소위 이야기해서 거거든요. 빚잔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막 하는 조사를 하는 와중에 사실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발견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사용한 지갑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래소에서는 우리 85만 개 털렸고 더 이상 갖고 있는 게 없어 라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지갑 하나에 20만 개가 딱 들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들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이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 네. 이제 유죄를 받은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20만 개를 어떻게 할지 이제 해서 일본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파산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파산 처리는 빨라요. 민사회생보다 속도가 빨라서 파산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2017년인데 이제 그때가 왔구나. 예. 재밌네. 이렇게 오르니까 파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파산을 했을 당시 그러니까 2014년 4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적용해서 돈으로 주게 돼요. 보상금을. 돈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해요.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20만 개를 팔아서 돈을 주면 파산인데 돈이 남아. 그러네. 재밌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빡이 친 거죠. 그렇지. 야, 이걸 왜 파산으로 하냐? 어. 민사회생으로 다시 해라. 민사회생으로 하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을지 돈으로 본인이? 받을지. 예. 그게 이제 시점이 좀 달라요. 이걸 카운트하는 시점이. 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 내가 비트코인 맡겼으면 그만큼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회생 해주셔 해서 이제 일본 법원에서 또 막 복작복작 해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네 민사회생으로 다시 하도록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네.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내렸고 또 근데 내렸어도 사실 2014년에 파산을 할 당시에는 네. 이게 한 개당 헷갈리니까 달러로 얘기를 할게요. 네, 달러로 말씀. 네, 원래는 400불에서 500불 사이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000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해. 네, 그래서 한 14배 정도가 올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올랐다가 이제 내려갔지만 그래도 2014년 4월보다는 높은 가격인 거죠. 그때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사회생 절차를 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요즘에 다시 이제 마운트 곡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걸 돌려줄 때가 됐어요. 이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고 파산이든 민사회생이든 진행을 하면 변호사가 한 명을 붙여가지고 이걸 진행을 시키거든요.
이 사람 돈을 줘야 되니까 이 20만 개 중에서 일부를 매각했어요. 2017, 18, 19년 사이에 한 6만 개 정도를 매각을 했고 지금 남은 게 14만 개인데 14만 개가 8월 말에 풀린다. 이걸 이제 지급한다 드디어. 그러면 만약에 14만 개? 그게 이제 얼마에 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환율이 올라서 애매 한 50만 원이라 치자고요. 네. 개당 50만 원의 비트코인 샀어요. 지금 3천만 원이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던지죠 시장에. 그래야죠. 네, 그러면 일단- 많이 풀리는구나. 전부를 다 팔든 일부를 팔든 저는 팔 것 같거든요. 그만큼이라도 꼭. 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4만 개가 풀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운트 옥스가 요즘에 되게 이제 화제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봐서 네. 14만 개가 풀렸을 때 무조건 이것이 이제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또 떨어질 떨어질 것이다.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서 지금 이제 다시 화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8월 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9월 이제 중순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게 풀리지 않지? 했는데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일본에서 법정에서 이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서가 더 나왔는데 그 이걸 집행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9월 15일 이후에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주겠다. 그 양반이 그게 또 왜 그래? 그 적당히. 고바야시라는 사람인데 고바야시? 예, 네. 변호사 이름이에요. 마침 공교롭게 오늘 9월 14일이죠. 녹화하는 네. 날짜 기준. 그러네. 또 네. 공교롭게도. 이게 언제 나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방송 스케줄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이상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투자했다가 뭐 망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해시라운드를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 암호화폐 업계에 유난히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소재가. 그래서 뭐가 있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내지는 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해보면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게 마운트 곡스가 하도 이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을 퍼드라고 하거든요. 네. 퍼드가 막 이렇게 퍼지니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암호화폐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야, 니네 좀 워워할 필요가 있다. 진정해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그냥 앞통수 맞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14만 개가 갑자기 이제 물량이 나오면은 이제 가격이 훅 떨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예. 5월 달에 5만 달러 선에서 3만 달러 선으로 내려올 때 유력하게 꼽히는 게 네. 그때 테라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 테라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테라의 이 비영리 기관에서 네.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물량이 한 6만 개 정도 됐을 거예요. 6만 개 전후로 팔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14만 개는 요거보다 2배 많은 거니까 사실 뭐 더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이게 견줘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5만에서 3만으로 내려올 때 6만 개가 팔렸는데 예, 이제 지금은 2만 언저리거든요. 14만 개면은 현재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4조에서 5조 원 정도. 그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사실 많이 과장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14만 개가 한 번에 풀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 같으면은 성골입니다. 이 성골은 반대 입장을 좀 설명을 좀 재밌어.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재밌어. 물량이 급격하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한번 쪼개졌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그 돈 복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복사가 돼 돼 있는 거죠. 있네. 돼 있는 거 좀 설명을 좀 재밌어.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재밌어.